네, 호흡을 하면 바로 폐로 그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 환경과 폐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그 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아마 폐암일 것 같습니다. 그런 폐암이 정말 무서운 게 네.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할 수 있을 정도라고만 해도 다행일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설명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폐암은 실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발견됐을 때 수술이 되는 환자들이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을 됩니다. 그래서 폐암의 병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기락하고 보통 우리 초기의 암이라 하는 것은 여기 폐에 결절이 짱이 하나 생긴 거, 이걸 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옆으로 조금 작게 번진 거죠. 우리 몸에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외부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어떤 암세포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게 그물망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게 되면은 1차로 싸움이 붙어서 여기 이제 림프절이 커지게 되죠. 저렇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2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알지만 아주 국소적이라서 요건 초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요런 림프절이 몸 중간부, 이 종격등이라고 하는 이쪽 같은 동측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건 상당히 깊숙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중기, 3기 중에도 전반부 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진행하게 되면은 이 림프절이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요건 이제 3기 B, 3기 중에도 후반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4기라고 하는 것은 폐가 각각 한 개씩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장기로 봅니다. 이쪽 폐에서 반대편 폐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건 전이가 됐다고 보는 거고, 또 이게 아까 앞에 나온 흉막 때 물이 차는 경우 이건 이미 4기, 다른 장기, 뇌나 뼈나 뭐 복강내 장기로 전이가 간 것도 저희가 4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흡연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흡연하지 않는 여성들에서도 폐암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폐암이 생길까요? 이 비흡연자에서 발생하는 폐암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가장 문제는 이게 암 사망에서 우리나라의 남녀 모두 가장 위협적인 1위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계속 사망률 면에서는 폐암을 따라올 암이었고 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폐암의 원인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흡연, 담배 피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죠. 담배를 필 때 담배를 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어떤 연구에서 뭐 30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간접 흡연,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남편이 담배를 피는 경우 또 적어도 20에서 30% 증가합니다. 많이 보시는 분들은 2배까지도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알려졌고 문제되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근데 흡연만 원인이 아니라 아래에 보이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환경 및 직업적 노출,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 어떤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암을 발생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미세먼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 확정된 폐암의 원인 인자가 되겠고, 이 폐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분들다, 그 COPD가 있다든지 뭐 이제 폐섬유화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위험 요인 없이도 독립적으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숨이 차서 COPD로 이게 뭐 만성 폐쇄성 폐진 치료하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폐암은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폐암은 아닌데 시간이 5년, 10년 그러면은 폐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죠.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많지는 않지만은 가계에 유전이 있으면은 모든 암들은 어느 정도 유전적 소인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기침 나고 피 나오고 뭐 호흡 곤란, 가슴 아프고 이런 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호흡기에 무슨 문제 있다 하는데, 이게 폐암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죠. 감기 걸도 기침 가려 나오고 뭐 다른 데서 숨 좀 차고 폐렴 걸도 아플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만 있다고 폐암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 문제이고, 이런 거 말고도 심지어는 목소리가 쉽니다. 그러면 다 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폐암에 의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게 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이비인후과 가서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고, 전신적으로 보면은 뭐 발열난단지, 체중 감소, 그다음에 뼈나 머리 같은 데 전이가 가면은 뇌 기능의 장애나 뼈의 통증, 다리가 많이 아파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폐암 전이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 이 사람이 폐암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무증상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전혀 건강검진했는데 아무 증상 없는데 무슨 폐암입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이런 경우는 참 좋은 경우지만은
상당히 진행돼서 사기가 됐는데도 전혀 통증이라는 게 없다가 발견돼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 무증상 환자들도 실제로는 찾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폐암의 종류를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지만 살펴보면은 이 암이라고 같은 폐암이 아닌 거죠. 실제 조직 형태도 다르고 임상적 특성도 많이 달라서 적어도 3가지의 다른 폐암이 있는 겁니다. 각각의 치료법이나 약제 수술 방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보통 폐암이라 하면 비소세포 폐암, 이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봤을 때 어떤 특징을 보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이 대부분 80에서 85%를 차지하고 그게 아닌 나머지가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냐 소세포냐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는 이유는 이 소세포 폐암은 흡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대부분 담배를 피우신 분에서 병이 생기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전이도 잘 되고 재발도 잘 되고 상대적으로 예후가 굉장히 안 좋고 수술이 대부분 불가하죠.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평평상피세포암, 선암 이 다 이제 현미경으로 본 소견들을 이제 따서 얘기하는 건데 평평상피세포암 하는 게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이 생기고 주로 이 기관지 쪽 이 중심부에 많이 생깁니다. 이 남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과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폐암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비흡연자 여성 폐암이 많이 생기면서 이 선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배 안 피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그래서 이 암의 결절이 게 말초 부위에 생겨서 이제 진단을 하시려고 하면 폐 바깥쪽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결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폐암까지 해서 앞서 그 위암, 대장암, 뭐 유방암 짧게나마 언급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거에 비해 다른 암들은 완치율이 높잖아요. 그 이유가 의술의 발전도 있겠습니다만 조기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아마 많은 또 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폐암 쪽은 건강 검진 시스템 속에 좀 이렇게 포함시키기는 아직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5대 암 중에 건강 검진에서 폐암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최근까지는 많은 외국 연구에서 폐암을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무슨 검사를 해서 조기 폐암을 발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예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많은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얘기되면 X선, 보통 흉부 X선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게 이제 1cm 미만의 아주 작은 암들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엑스레이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본 사진이 정밀 사진이 아니죠. 거기다가 아무리 경험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심장이라든지 뭐 늑골이라든지 폐혈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겹쳐져서 가리는 부분, 즉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X선상으로는 발견 못하는 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피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강검진하면 피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양 표지자라 그래서 어떤 암이 있으면 수치가 올라오는 그런 피검사들이 있는데 이게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수치가 높다고 다 폐암은 아니고 수치가 낮다 해서 폐암이 없는 것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그럼 뭐냐 이거 떨어지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CT를 찍는 것인데 흉부 CT를 찍으면은 요즘도 팀은 방사선 피폭력이 엄청 높아집니다. 병이 있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아무 병도 없는데 그냥 내가 검진 목적 CT를 찍기는 부담이 되고 또 비용이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CT를 찍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언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검진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가 있다가 수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최신 연구, 폐암을 다른 방법을 검진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보고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폐암 검진 공고안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미국 연구를 이제 바탕으로 한 이유는 이 검진 대상을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을 핀 사람, 폐암의 위험 요인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네. 그 나이도 젊은 사람이나 나이만 55세, 74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CT를 찍긴 한데 이제 저설량 흉부 CT라고 하는 CT를 찍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 흉부 CT보다 방사선 사용량이 10분의 1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번 찍어도 이 방사선 때문에 우리 몸에 위해가 적은 거죠. 이렇게 찍으면 화질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진단 검진 목적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결과가 있고 찍는 간격은 1년에 한 번 정도 찍으면은 이 미국 임상 연구에서 무려 폐암 사망률을 20%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고 우리나라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2017년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잘 정착된다면은 아마 전 국민 이 검진 대상에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진을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동그란 폐 결절, 네. 뭐 혹이라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인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양성도 있고 흉터도 있고 여러 가지겠어 대부분 CT를 촬영해 보면은 이 전문적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생긴 모양이나 크기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암의 확률이 상당히 있겠다. 아, 이거는 뭐 암이 아니다. 그냥 흔적이다, 흉터다, 양성 종양이다 이렇게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암이 의심된다고 병변이 나오면은 저희가 조직 검사를 이제 시행하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제 기관지 내시경. 근데 이제 위내시경은 많이 해보셨는데 기관지 내시경을 해보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병원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아. 적어도 대학병원급에서 시행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는 방법은 위내시경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수면 마취를 하고 이 내시경을 코나 입으로 해서 이제 식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지에 들어가서 기관지 안쪽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관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게 만일에 이게 혹이 있다면은 요 위치를 이런 겸자를 넣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뭐 상당히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접해보지 않은 검사라서 조금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이 중심 쪽에 생기는 여러 암들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까 서남은 말초 쪽에 생긴다 그랬죠. 중심부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안에서 들어가서는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 경류, 피부를 뚫고 바늘을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요 CT를 이렇게 찍으면 이 암율이 보이죠. 그러면 바늘을 직접 밖에서 그 위치를 보고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이 CT에서 외부 바늘을 뚫어서 여기 조직 검사를 합니다. 네. 네.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허파, 폐포는 공기 주머니죠. 바늘을 찌르면은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지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기흉이 바람이 들어가서 네. 아프고 숨차고 심지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할 때는 그런 기흉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피부를 뚫고 들어가니까 피가 나겠죠. 그죠? 뚫고 네. 들어가니까. 근데 출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진에 설명도 드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네. 그 다음에 최신으로 저희가 이제 호흡기에 많이 하는 방법은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이 두 개가 붙었잖아요. 그죠? 초음파는 다들 아십니다. 이 간 같은 배에 보면 젤리 바르고 이렇게 대보는 건데 그런 초음파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 기관지 내시경 끝에다 단 겁니다. 거의 요 새끼손톱 정도보다 더 작게 초음파를 만든 거죠. 그거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기관지 벽 바깥쪽에 이제 초음파를 대보는 거죠. 직접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예. 검사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볼록형이 있고 이 방사형. 요건 철사처럼 생겼는데 360도 옆으로 초음파가 뱅글뱅글 돌면서 보여줍니다. 각각의 이제 활용법이 달라서 가장 많이 쓰시는 왼쪽에 볼록형을 보시면은 요 기관지 안에 초음파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벽에 대면은 초음파가 발생이 되죠. 네. 그러면 바깥쪽에 뭐 암이라든지 림프절이 확인됩니다. 그러면은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요 분변을 검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도입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폐암 옆에 있는 종격동이라고 하는 림프절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 앞에서 3기냐 뭐 4기 이런 걸 구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원발성을 종양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건 제가 경험했던 건데 66세 남자분이고 뭐 이렇게 다른 문제로 왔다가 CT를 찍으니까 여기에 뭐가 회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종괴거든요. 림프절 있는 부위에서도 정확하게 림프절인지 암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몸 굉장히 중심부에 기관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검사하려고 내시경을 들다 보니까 기관지 내시경 안에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밖에서 찌르자니 침을 찔러서 입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깊고 혈관들이 네. 둘러싸여서 위험 요인이 많죠.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 수술을 합니다. 폐를 열어서 직접 여기를 접근해 봐야지 이 병인 줄 알 수 있죠. 네. 하지만은 앞서 보인 대로 봐도 중요한지 내시경 초음파를 쓰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시경을 집어넣고 초음파를 비추면은 이렇게 이제 영상이 이렇게 새까맣게 결절이 뜨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바늘을 찔러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분은 그래서 이제 폐암으로 진단되고 수술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 또 다른 이 방사형 초음파죠. 이렇게 이제 내시경은 굵기가 있기 때문에 저 깊숙이 못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기관지까지만 들어가고 통과를 못하는데 암은 실제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질 않죠. 그러면 이런 철사처럼 되는 초음파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뱅글뱅글 요 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말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것도 제가 했던 증례 중에 한 명인데 아마 한 70대는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혹인지 뭐 염증인지 이런 예. 소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찌르자 그러니까 이 가슴이 너무 두꺼워서도 힘들고 뒤쪽에 뼈도 가리고 좀 어렵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고 내시경 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초음파를 이렇게 밀게 넣어보니까 이렇게 시커멓게 요 부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초음파 상에서 이런 암덩어리가 보였고 여기에다가 조직 검사를 해서 여기는 이제 흔히 여성분들 폐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네. 고령자들에 대한 예. 치료가 조금 더 세심하지 않, 예, 주의가 필요하지 그래서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폐암 환자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70대 네. 이상, 심지어 80세 이상. 근데 이 환자나 보호자를 이야기해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다고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나이, 실제 나이가 몇 살인 것보다는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공의라고 할 때는 60세가 넘으면 폐암 치료 안 했거든요. 요즘 60세인데 치료하지 말고 집에 가시라 그러면은 왜 나를 치료 안 하냐고 다 화를 내실 거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환자 전신 상태나 동반 질환 이런 상태가 충분히 항암 치료에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요즘 나오는 뭐 근치적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는 상당히 부작용이 적게 고령 환자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83세 상당히 고령이죠, 그죠? 예. 이 비소세포 폐암 선암 3기 환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무 증상도 없고 건강히 지내시는데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돼 오셨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폐암이 있고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항암, 방사선, 동시병용요법 이런 걸 해야 되는데 83세 환자는 그런 걸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 검사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EGFR 돌연변이가 보여서 먹는 항암제를 하루 하나씩 드시고 2달 지나니까 거의 암이 다 없어지고 지금 9개월째 하루 하나씩 약을 드시면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이런 치료라면은 고령 환자라 해서 치료를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이 시간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이제 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폐질환, 더불어 폐암까지 알아봤는데 예. 끝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려면 결국 뭐 생활 습관과 환경이 좀 환경.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죠.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이런 거 보급해야 되고 너무 오래된 경유차는 좀 사용하기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화석열토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총량제를 한다든지 이제 미세먼지 발생하지 않는 공정을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유조차에 와가지고 이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보면 예. 유전기 같은 게 많이 생기죠. 옆에는 냄새 이렇게 나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유전기를 회수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또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인접했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날라오는 것도 저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실시간 미세 농지 농도라든 이런 정보를 교류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저희 사람들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미세먼지가 높은 날 생활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장시간 실외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좋죠. 특히나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만일 외출해야 되면은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외출하고 나면은 미세먼지를 씻어내야 되니까 깨끗이 물로 씻고 하고 다른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이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가 외부에 너무 심한 날은 환기를 안 시키고 창문 닫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이제 에어코리아라는 이 홈페이지에 알 수 있고 스마트폰에 보시면 요즘 거의 다 뜹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몇 % 주의하라고 다 요즘은 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이게 실제로 치면은 우리 동네 대기실 제가 지금 있는 데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몇 %고 어떻다 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게 되고 다른 지역도 궁금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세먼지 예보를 합니다. 4가지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해서 이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 이런 분은 매우 나쁨일 때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네. 나쁨일 때는 조심해서 장시간을 피하고 조심해서 꼭 필요한 해부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인들을 가더라도 나쁨이나 매우 나쁨일 때 너무 장시간 실외 활동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또 많다 보니까요. 뭐 필터 역할을 해준다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숲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쉽지도 않고 말이에요. 네, 집에 조금 화분 같은 걸 키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화분 잎에 털이 좀 많으면은 요게 또 미세먼지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여러모로 그 환경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또 우리 치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의 정치영 교수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